Chào mừng 존경하는 đến với chương 시청자 trình. 여러분, Vấn đề chúng ta sẽ thảo 안녕하십니까? luận hôm nay là 저희 làm 채널에서 thế 다시 nào để 뵙게 đối 되어 phó với 정말 căng thẳng trong công 반갑습니다. việc. 이 채널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찾아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주제, 바로 다리의 힘과 안정성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혹시 한때 민첩하고 유연했던 다리가 무겁고 약해지거나 갑자기 쥐가 나는 통증을 자주 경험하지는 않으셨나요? 낙상에 대한 걱정, 근육 약화, 혹은 불쾌한 통증이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생활을 방해하게 두지 마십시오. 공원 산책부터 정원 가꾸기,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활동적인 독립을 유지하는 것은 다리 건강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우리는 운동뿐 아니라 강력한 영양의 비밀을 통해 이 상태를 완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특별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7가지 황금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다리를 강하고 튼튼하며 유연하게 만들고 더 이상 쥐가 나는 고통 없이 지내게 해주는 만병통치약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심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50대든 70대 이상이든 이 지식은 어르신들의 활동 능력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어떤 비타민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저희가 제공하는 최고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리는 왜 점차 약해지는 걸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 즉 노화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 징후와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근육량 감소 또는 근감소증, 사크로페니아이라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노년기 다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50세 이후부터 적절한 영양 공급과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육량은 놀라운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돕는 것을 넘어 관절을 보호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완충 장치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렵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버겁고 쉽게 균형을 잃는 등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빠르게 수축하는 근섬유가 소실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반응이 느려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뼈와 관절의 약화입니다. 골밀도가 감소하고 뼈가 푸석해지며 약해집니다. 이는 엉덩이뼈, 허벅지뼈, 무릎 등 다리에서 주요 하중을 지탱하는 부위에 특히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을 작은 넘어짐도 노년기에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거동불능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독립적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가장 흔하고 불편한 문제인 쥐, 머슬 크램프스입니다.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근육 수축은 주로 밤에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쥐를 단순한 수분 부족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쥐는 신경 근육 기능을 조절하는 미네랄과 비타민의 불균형에 대한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활동 후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조절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잦은 쥐는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로를 가중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다리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짧은 거리를 걸은 후에도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피로하거나 발이나 종아리에 저릿저릿한 감각이나 따끔거림을 자주 느끼거나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면 이는 다리의 필수적인 에너지와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노화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리 힘을 회복하는 황금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곧 발견할 7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의 조합 속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우리는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자연적인 해결책, 즉 어르신들의 다리를 재생시키고 강화하는 7가지 황금 비타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근육의 힘, 골밀도, 그리고 신경 근육 시스템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 비타민 D, 근육 강도의 수문장. 비타민 D는 흔히 뼈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노년층에게는 근육의 직접적인 연료입니다. 비타민 D 부족은 근육 약화와 낙상 위험을 높이는 가장 간과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D는 균형을 잡고 넘어질 때 빠르게 반응하는데 극히 중요한 빠르게 수축하는 근섬유를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D가 부족하면 근육 효율성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햇빛으로부터 D를 합성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공급원, 아침 햇볕 쬐기, 15에서 30분, 지방이 많은 생선,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강화 우유와 시리얼. 많은 어르신들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 영양제로 D를 보충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칼슘, 견고한 기반. 칼슘은 모든 움직임의 기초입니다. 뼈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칼슘은 근육 수축의 활성화 스위치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부터 걷고 뛰는 것까지 모든 발걸음은 칼슘 이온을 필요로 하여 근육이 부드럽고 리듬감 있게 수축과 이완을 수행하게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잦은 쥐의 주범이 됩니다. 노년층의 뼈 손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므로 칼슘 보충은 매일 게을리할 수 없는 임무입니다. 최고의 공급원, 우유, 요거트, 치즈 등 유제품, 저지방 우선, 짙은 녹색 채소, 케일, 청경채, 두부, 아몬드. 3. 비타민 B12, 신경의 전기토선. 이 비타민의 부족은 종종 자연적인 노화로 오인됩니다. B12는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이며 뇌에서 다리로 전달되는 전기 신호가 정확하고 강력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B12 부족은 신경 손상을 초래하여 다리가 무겁고 저리거나 핀으로 찌르는 듯한 감각, 그리고 운동 협응력 상실을 유발하여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위산과 내인성 인자 부족으로 음식에서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공급원, B12는 주로 동물성 제품에 있습니다. 살코기, 생선, 달걀, 유제품, 해산물, 특히 조개, 간. 채식주의자이거나 위산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은 영양제나 주사를 통한 보충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마그네슘, 근육 안정제.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의 마스터 조절자로 불립니다. 이는 근육이 수축 후 이완하도록 돕는 천연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며 특히 하지 불안 증후군과 야간쥐를 다루는 핵심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효과적으로 들어가도록 도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합니다. 최고의 공급원, 호박씨, 아몬드, 시금치, 검은콩, 아보카도. 스트레스나 일부 일반적인 약물이 마그네슘을 빠르게 고갈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칼륨, 포타슘, 수분 균형 조절자. 칼슘 및 마그네슘과 마찬가지로 칼륨은 신경 근육 신호 전달에 중요한 전해질입니다. 이는 근육 세포 내부와 외부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돕습니다. 칼륨 수치가 낮으면 근육이 통제불능으로 경련하게 되어 특히 종아리의 고통스러운 쥐를 유발합니다. 칼륨은 또한 신체의 산을 중화시켜 뼈 손실 과정을 늦추고 다리뼈 구조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고의 공급원, 바나나, 고구마, 껍질째, 시금치, 콩, 오렌지, 토마토. 6. 비타민 K, 칼슘 교통통제관. 비타민 K는 칼슘의 교통통제관 역할을 합니다. 이는 오스테오칼신, 아스티어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칼슘이 동맥이나 연골 같은 연조직에 축적되는 대신 뼈에 제대로 침착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관절 경직을 유발하고 혈액순환을 저해할 수 있음. 비타민 K는 노년층의 허벅지뼈와 무릎 관절의 최적 밀도를 유지하여 골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고의 공급원, 짙은 녹색 채소, 케일, 브로콜리, 콜라드 그린, 그리고 특히 나토, 발효콩과 같은 발효식품에 많은 비타민 K2. 7. 비타민 B6, 근육 수리 기술자. 비타민 B6, 피리독신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대사되는 과정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합니다. 즉,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도 B6가 부족하면 근육이 형성되고 수리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B6는 또한 적혈구 생성, 산소 운반에 필수적이며 근육이 활동을 지속할 충분한 에너지와 지구력을 갖도록 합니다. 짧은 산책 후에도 비정상적으로 숨이 차고 피로를 느낀다면 B6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공급원, 생선, 연어, 참치, 가금류, 바나나, 감자, 껍질째, 병아리콩.
7가지 비타민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흡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과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근육 강도와 낙상 위험, 비타민 D에 대한 증거. 임상연구는 낮은 비타민 D 수치와 노년층의 높은 낙상 위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최적의 비타민 D 수치, 일반적으로 매일 800에서 1000 IU 보충을 유지하면 노년층의 낙상 위험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비타민 D가 허벅지 근육의 힘과 신체의 빠른 반사 능력을 직접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힘은 균형을 잃었을 때 신체가 무게중심을 제때 조절하여 위험한 낙상을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야간주의 미스터리, 마그네슘과 칼슘의 균형. 많은 노년층이 특히 밤에 원인모를 쥐를 자주 경험합니다. 과학적으로 마그네슘은 칼슘의 천연 기량제, 반대 작용 물질로 설명됩니다. 칼슘이 근육 수축을 담당하는 반면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과 휴식을 담당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균형이 깨지고 근육이 쉽게 흥분하고 과도하게 수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쥐를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은 쥐를 줄일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을 높이고 근육 회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셋째, 간과된 B12의 중요성, 신경 손상 예방. 우리는 종종 근육만이 다리를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경계가 최고 사령부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을 보호하는 미엘린 수초를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B12가 부족하면 이 보호층이 약해져 신경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는 저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협응력과 다리의 위치를 인지하는 능력, 고유 수용 감각을 감소시킵니다. 걷기 어려움이나 다리가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감각을 느끼는 많은 경우가 실제 근육 약화가 아니라 B12 부족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제때 발견하고 치료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넷째, 비타민 K2의 방향 유도 메커니즘. 비타민 K2와 뼈 건강의 연관성은 영양소 협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타민 K2는 오스테오칼신, 칼슘을 뼈로 유도하는 과 MGP, 칼슘이 동맥이나 연골에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두 가지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K2 덕분에 칼슘은 올바른 건설 현장인 뼈 시스템으로 전달되며 동시에 다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관절 경직 위험을 줄입니다. 이는 무릎과 발목 관절을 크게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더 유연하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핵심 조언 1. 황금사총사, 영양소 협력 원칙. 영양소는 단독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뼈와 근육을 지원하는 황금사총사인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K를 기억하십시오. 칼슘은 재료이지만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는 운반체입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K는 칼슘이 정확한 위치, 뼈로 가도록 안내하는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D, K 또는 마그네슘 없이 칼슘만 보충하면 신체가 칼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곳에 침착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식품을 우선으로 하여 이 영양소들을 균형 있게 보충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핵심 조언 2. 고용량 임의 복용 금지, 정기적인 검사 필수. 노년층은 영양소 흡수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임의로 고용량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요청해야 하는 두 가지 비타민은 비타민 D와 비타민 B12입니다. 부족 수준을 정확히 알아야만 의사가 정확하고 안전한 보충 용량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6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우리가 막으려는 신경 손상을 오히려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조언 3. 중요한 약물 상호작용 경고. 만성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주의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K와 혈액희석제, 와파린과 같은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인 경우 비타민 K의 양, 식품 또는 보충제를 갑자기 늘리면 혈액 응고 과정에 관여하는 비타민 K의 역할 때문에 약물의 효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 섭취량을 조절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칼륨, 마그네슘과 신장질환, 혈압약,
신장 문제가 있거나 특정 이뇨제와 같은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칼륨과 마그네슘 보충에 신중해야 합니다. 신체가 과도한 미네랄을 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혈중 미네랄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 조언 4. 영양과 운동은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양은 훌륭한 연료이지만 하중을 지탱하는 운동이야말로 그 연료가 효과를 발휘하도록 돕는 엔진입니다. 특히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 또는 가벼운 중량 운동과 같은 단순한 운동은 뼈와 근육에 필요한 압력을 가하여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운동 없이는 아무리 영양을 잘 섭취해도 다리 강화 효과는 크게 떨어집니다. 다리 건강을 위해 매일 최소 30분의 걷기를 목표로 하십시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는 다리가 약해지는 원인부터 강력한 과학적 해결책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영양 여정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우리 다리를 보호하는 7가지 황금 비타민 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D, 근육 연료, 낙상 방지. 칼슘, 근육 수축 스위치, 뼈의 기반. 비타민 B12, 신경 전기 도선, 저림 예방. 마그네슘, 근육 이완제, 야간주의 예방. 칼륨, 전해질 균형, 경련 감소. 비타민 K, 칼슘을 올바른 길, 뼈로 안내. 비타민 B6, 근육 수리 및 재생 기술자.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노년의 약화나 통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주도적으로 조절하고 보충하며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여러분은 독립적이고 즐거운 생활을 계속하고 쥐나 낙상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내부에서부터 견고함을 다시 구축하는 동반자로 여기십시오. 다리의 힘이 곧 독립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돌보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유익하고 가치 있는 지식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는 저희 채널이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보충제 복용법이나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어르신들과 가족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돕는 최신 건강 정보와 팁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며 매 걸음마다 굳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